우리 회사 자판기 대리점에서는 방문 판매 영업사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인력들이 자동 판매기를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자동 판매기 수량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질 나쁜 영업사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주로 여성이나 나이 든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판매기 설치할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 판매기 구입이 아니고 자리만 빌려달라고 한 뒤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뒤 할부 계약금의 청구서가 날아오는 것이었는데 이는 판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당사자에게는 자리를 빌리기 위한 계약서라고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대리점을 통하여 부당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여 회사를 알리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 자동 판매기 부서의 일부 대리점 영업사원의 일탈 때문에 회사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여러 대리점 사장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경영 지도의 업무도 있었지만 실제 사업체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리점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 등은 경영학을 부전공하였지만 실무에서 직접 배우면서 깨달아야 하는 항목이라 이해하고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 회사보다 대리점 관리가 우월한 상태였었기에 자금 관리에도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리점에서 수금을 할 때 어음을 수취하였는데 간혹 대리점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원활하지 못하여 약정된 날짜에 자금 입금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될 때 회사에서 역송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 자금 부서에 결제 요청을 하면 은행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승인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대리점주와 나와 같은 담당 직원은 시간이 촉박하여 역송금 수표를 받자마자 은행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입금을 시키곤 하였습니다. 만약 입금시키지 못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기에 무척 다급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내가 담당하였던 대전 지역 대리점에서 대금 입금이 어려워 역송금을 하게 되었는데 대전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도착하여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대리점 후보자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대개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하여 개설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였는데 큰 금액을 현찰로 가지고 와서 대리점을 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금 담보도 가능하였으나 현금 담보의 경우 6개월마다 이자 정산을 해주게 되어 있어 이를 피하고자 현금으로 인근 지역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대리점 개설 후보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화가 몹시 나서 대리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대리점을 경영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 할 수 없이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그 부동산으로 대리점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구입한 부동산이 몇 배나 뛰게 되어 상당한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나한테 구세주라고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큰 대리점 중 경영 악화로 부도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1년 선배가 담당하는 대리점이었는데 선배가 휴가 중에 부도가 나서 내가 대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서 우선 유체 동산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관들이 대리점 사장 집에 가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데 할머니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고 울면서 집행관들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를 위로하고자 하였지만 회사 일을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후 유체 동산 경매 날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라고 들었는데 두 패로 나뉘어서 경매 금액을 부르고 구입해 갔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항은 해당 대리점 담당인 선배가 처리하였습니다. 이직판 영업 3년여 대리점 담당 업무에서 직판 영업으로 업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음료 업체가 주요 고객이어서 음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업무를 해 나갔습니다. 대리점 업무는 갑의 입장이므로 다소 여유가 있었으나 직판 영업은 을의 입장이므로 고객 대응이 무척 중요하였으며 업무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영업이라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한결 어려움이 적었습니다. 직판 영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자가 수송이란 것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자동 판매기를 주문하면 일반적으로 3, 4일 후에 음료 회사의 창고로 입고되었는데 자동 판매기를 예정보다 급하게 설치하게 되는 경우 설치 장소로 자동 판매기를 보내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지하철에 설치하는 경우도 한 예인데 이럴 경우 내부 결제를 받아 수원의 운송 담당 부서를 찾아 가서 승낙을 받고 개인적으로 용달차를 불러서 설치 장소에 같이 간 후에 자동 판매기를 인도하여야 했습니다. 수원의 운송 담당 부서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승낙이 쉽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기에 유선 전화로 장소와 시간을 예약하고 화물기사와 같이 화물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체증에 걸려서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여 고객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철의 경우 양복을 입고 다녔는데 자동 판매기를 화물 용달차에서 하차시키면서 땀으로 범벅되거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 장의 추억이지만 그 당시에는 피곤해 절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판 영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캔 자동 판매기였습니다. 음료회사들이 주 고객이었고 이들 음료회사에서는 음료 상품을 팔기 위한 판촉 수단으로서 음료, 자동 판매기, 쇼케이스 등을 매년 구매했습니다. 일본의 자동 판매기 시장의 규모도 크고 수많은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본 자동 판매기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하였고 벤치마킹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약 500만 대의 자동 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중 캔음료 자동판 매기가 220만 대로서 가장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코카콜라와 산토리 등의 대형 음료회사의 음료 판매 형태를 보면 자동 판매기를 통한 음료 매출이 거의 30%에 육박해서 중요한 유통 채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0만 대 미만의 음료 자동 판매기가 있었고 음료 업체에서의 자동 판매기 매출은 10%도 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한 유통 채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잠재성은 높이 평가되어 매년 자동 판매기 설치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음료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하면서 자주 방문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이자 중요한 사항이지만 선진국의 관련 업계 동향을 조사하여 학습하고 이런 정보를 음료 회사에 알려주는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어서 자주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 시장에 접근이 수월하지 않아서 일종의 브로커를 통해 수고비를 건네고 일본 자동 판매기 업계 관련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본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일본인과 자주 만나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소수의 일본인이 있어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2위 음료 회사인 산토리 음료의 자동 판매기 담당 간부와는 형, 동생의 사이를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 친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가끔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음료회사 담당자들을 회사로 초빙하여 일본 자동 판매기 관계자들이 일본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벤트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음료회사 담당자들은 일본 음료의 시장의 변천 과정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88년도 담배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 담배 회사들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 회사와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우는 내가 모든 외국 회사를 거래하게 되었는데 외국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공짜 담배와 판촉용 라이터를 받게 되어 회사 사람들 및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었더니 모두들 좋아하였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그 당시 한여름에도 양복을 입거나 양복을 손에 걸치고 다녔는데 각 가게 주머니에 한국 담배, 외국 담배인 말보로, 윈스턴, 일본 담배 등 4, 5종류를 넣고 다녔습니다. 방문한 회사에 가서는 그 회사 담배를 꺼내 같이 피우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잘못 꺼내 자기네 경쟁사 제품을 피운다는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외국 회사와의 매출 확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게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휴일에도 회사에 출근하였고 쉬는 시간에도 회사 일만 생각하면서 회사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회사 직원 모두를 경쟁시키는 회사의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절박함도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워라밸이 인정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